권지현 기자가 네. 대통령실하고 관저 공사한 그 특혜 의혹의 그 핵심 기업들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본 얘기. 네, 이것도 참 윤석열 정권 내내 떠들썩했죠. 네. 관저, 뭐 대통령실 전부 수의계약으로 무자격 업체들한테 공사를 줘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을 저희 권지현 기자가 직접 하나하나 다녀봤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난 뒤에 이들 업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네. 이걸 통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그 주변의 사람 잘 둬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한겨레에서 나온 네. 단독 보도죠. 네. 이사할 때 캣타워까지 옮겨갔다면서요. 캣타워 500만 원. 근데 저는 이 캣타워가 500만 원짜리라는 거에 또 기함을 네. 했는데 아니 한 50만 원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걸 텐데 500만 원짜리 그렇죠.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그리고 뭐 뉴탐사가 단독 보도한 또 그 안에서 만찬을 즐긴 그때 제가 취재했던 그 음식점 사장님도 그 탄핵이 이루어진 날, 인용된 날 네. 음식을 계속 많이 사가지고 무슨 잔치 하나 보다 굉장히 불안했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요리사까지 막 이렇게 그 대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찬까지 한 게 들통이 났고 네. 계속 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네. 사실 이 관저랑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그때 초반부터 큰 문제였었고 열린공감 시절부터 계속 보도를 했던 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참여연대에서 계속 감사원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에 국민 제안 감사를 넣은 지 1년 8개월 만에 네.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점은 2024년 9월이었죠. 근데 보면 그때 당시에 참여연대가 이제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감사원이 하겠다라고 했던 것만 보면 이제 직권남용 등의 부패 행위 등 불법 여부를 살펴보겠다. 크게는 그리고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외의 것들 뭐 그 비용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재정 낭비 의혹 이런 거는 다 기각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이게 그 요약된 보도 자료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감사원에서도 어떤 것들을 인정했냐면 이게 수의 계약으로 무자격 업체들이 이렇게 계약됐던 거를 감사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의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당연히 수의 계약 자체가 위법은 아니죠.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을 무자격 업체들을 굉장히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 거 이게 특혜 아니냐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사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일 등이 없도록 공사 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 소홀로 다 면죄부를 줬어요. 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 하나하나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감사 결과가 적시한 주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49번 말고 50번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보도자료에 간략하게 나온 건데, 집무실 이전 공사를 하면서 뭔가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행위. 네, 그리고 계속 뭐 자격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도급을 계속 주고, 뭐 이런 일들. 네. 그리고 그래서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관저 보수 공사를 하면서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어떤 사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굉장히 좀 무자격 업체들한테 마구잡이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방탄 창호 설치 공사를 하면서 브로커가 계약 알선을 대가로 총 공사비 중 20억 원 중 뭐 한 16억 원 정도를 불법적으로 편취했고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네, 문제인데. 그렇죠. 예. 경호처 사업 책임자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원가 계산, 공사 감독 등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경호청사를 이전하면서 또 이렇게 뭐 부풀려지고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경호처 부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장이 뭐 직무 관련자에게 지인의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도록 강요하는 등 뭐 이런 추가적인 뭐 비위행위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내린 후속 조치가 뭐냐? 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주의.
그리고 그 발주한 업체들한테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방한해라. 이렇게 그냥 통보하는 거. 네. 행안부 장관에게도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라. 통보. 그리고 주의 요구. 주의. 네.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리고 경호처장에게는 방탄창호설치공사 그 굉장히 그 문제가 됐던 그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치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통보하고 이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부장 경호처 부장 이 사람은 파면하고 이제 그 고발 조치가 그 사람은 이제 됐었고 그리고 또 뭔가 주의를 촉구시키고 뭐 이런 게 다인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용도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 그 국방부에서도 사실 다 합의를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직권남용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무자격 업체들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그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정말 대부분 다 또 김건희 씨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누구와 분들이잖아요.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덜 밝혀진 문제고요. 예, 그리고 허위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스토리의 ENG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은 그 다누림 건설 같은 경우도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런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그런 비리를 그런 문제를 대통령실이 일으킨 거예요. 경호처와 대부분이 이제 발주처가 경호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전혀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핵심 책임자들 처벌은 전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쭉 보면 아시겠지만 21g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요? 그리고 이거는 11g이 빠졌군요. 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이전할 때 부분만 이제 감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계속 보도했죠. 이후에도 증축이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사실 다시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네, 이제 다누림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유독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네. 제가 오랜만에 등기부등본 한번 뜯어봤습니다. 오,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뀌었네요. 온누리 건축 하우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누리다 이런 거 그대로 들어가네요. 온누리 뭐 새누리 뭐 이런 거. 다누리 온누리 자꾸 뭘 누리려고 새누리. 하세요. 네. 네. 네, 누리는 게 자꾸 들어가는군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았어요. 이게 뭐죠? 부정당 제재라는 게?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계약을 이제 낙찰에 성공했지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 발주 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제재, 그러니까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게 되면 뭔가 이제 그 뭐 낙찰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제한이 따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누림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뭔가 전문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김건희 씨 등하고 특혜로 공사를 땄지만 공사 시공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한테 시공 능력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거죠. 이거는 하도급 주는 거는 금지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아마 부정당 제재를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정확하고요. 부정당 제재. 그러니까 부정당 제재는 그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포천시로부터도 영업 정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딱 그 내용이에요. 네. 보면 온누리 건축 하우징 이제 포천시 그 공고문인데 네. 대표자 김승일, 최종원이죠. 네. 그리고 위반 내용 도급받은 전문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네. 네, 그래서 2024년 12월 20일자로 처분이 됐고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지금이 올해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공교롭네요. 네. 이게 계엄 처분 일자가 12월 20일이면 계엄 직후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저 다누림 건설이 저렇게 수의 계약으로 전문 시공 능력이 안 되는데도 수의 계약을 땄다라고 하는 얘기를 2022년 제 기억에 거의
한 6, 7월? 여름? 여름경이죠. 예, 그때 지금 저희들이 보도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뭐 하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더 지나가지고 계엄 직후에 이런 그 포천시에서 제재를 하는지. 지금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에도 그렇고 행안부에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라고 이제 명령은 내려졌었잖아요. 감사원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런 조치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희랑 좀 전혀 그 연락을 받지 않고 일단 포천시 쪽으로 연락을 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아, 예. 다름이 아니라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처분 내린 업체 중에 온누리 건축 하우징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 그 위반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도급받은 전문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건 저거예요. 도급받은, 이제 하도급을 했는데 도급받은 거를 하도급했는데 네. 가주자한테 서면 통보를 안 한 경우에 해당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제재받은 것도 있던데, 그거랑 같은 건일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 업체 정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게, 네. 네. 여기가 사실 대통령실 공사했던 업체잖아요. 다누림 건설이었는데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네네. 비밀이실까요, 그게? 네네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아, 그래요? 그게 비밀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더더욱 알 걸 네. 해당되는 거니까. 네, 어떤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정도는.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네, 네. 죄송하지만, 네, 네. 곤란해요. 네. 그럼 요거 하나만, 감사 결과가, 네.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2024년에 나오긴 했거든요. 네네. 네, 그거에 따르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좀 감사원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 따로 저희는 받은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던 아니, 건가요? 감사원에서 따로 받은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네. 감사원에서 받은 게 없으시면은 어쨌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거는 따로 신고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게, 글쎄요, 왜 궁금하실까요? 저희 지금 네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요. 이게 곤란한 사안인지 좀 이해는 안 가긴 하네요. 네. 네네. 왜냐면은 대통령실 공사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좀 네. 의문이 안 풀린 부분들이 많거든요. 감사실 감사원에서도 네. 감사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단톡자리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 네. 그때 감사원에서 보고자료 냈던 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도급받은 전문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 관련이긴 해요. 그 행정처분이 저희는. 네, 그거 관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 관련까지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결국은 그거 관련이긴 그거 하다. 관련. 네. 라고.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제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 이제 이 불법적인,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이 수익이야 한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쭉 가지고 있다가 네. 아마 계엄이 터지고 난 뒤에 이거 이제 어차피 나중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서둘러 그냥. 예.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않은 것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실과 그 비서실과 그리고 이제 행안부 경호처, 쪽으로 행안부? 제재를 하라고 했고 이제 그쪽에 따라서 이제 제재가 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그냥 보잘것없는 업체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조치 요구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뭔가
김건희 씨 등 정도의 배우가 이 업체 뒤에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쉬쉬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발주처가 다 대부분이 경호처였는데요. 이 다누림 건설만 대통령 비서실이었어요. 네. 그때 발주처가. 네, 그 정도 상기시켜 드리고요. 감사원 보고서 그래서 공개 이후 상황 보시면 감사원 보고 공개는 2024년 9월에 있었고요. 포천시청에서 2024년 12월 20일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영업정지 기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부정당 제재를 올해 1월 20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정지 기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최종원 씨를 좀 만나고 싶은데 영업정지 기간이니까 집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비도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아하.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집이랑 사무실이랑 가깝거든요. 네.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한번 사무실로 가봤습니다. 네. 지금 안 계시는데 네? 오늘 좀 바깥 일을 여기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되게 비쌌으니까 제가 빨리 제주도 잠깐 갔다 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드셨죠, 그죠? 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 일하러 와서 그 내일 전에 있는데 저도 업체분도 바쁘셨길래 간판을 안 바꾸셔서. 모르겠어요. 저는 새로 일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서 이제 최정환 씨 오늘 제주도 간다고 했으니까 연락 가려면 빨리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영업정지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직원을 새로 들였네요. 네. 그러네요.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최정환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김승혜 씨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전 줄 알고 안 받는 것 그렇겠죠.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최정환 씨한테? 카톡 전화로도 해봤는데 카톡 전화 안 받길래 안 받고.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신지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올해 부정당 제재는 왜 받으신 걸까요? 라고 했더니 뭘 재탕하려고 하나요? 그만하시죠. 아니 뭘 재탕을 하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재탕이란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어디 계세요?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꼴도 보기 싫어요. 네. 저도 뉴스 21 그 사회부 같죠? 사회부 기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과 이렇게 차 의혹이 있었던 분이 기자를 한다는 것도 참.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더더욱 해명할 게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네, 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네. 반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저 다누림 그 주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명함을 받았죠. 근데 명함에 명함을 보여줬군요. 네. 이분이 이제 근데 윤재순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하고 또 의회는 김태효 네. 그 안보실 차장, 네. 안보실 차장. 예, 그 명함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 최종원 씨가.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또는 윤석열 이런 백으로 사실은 저 수의 계약을 따낸 걸로 보이고 이랬기 때문에 감사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그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당시에 보면은 원래 행안부가 원래 그 청와대는 관리 주체였다가 관리 주체가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 비서실로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입성 시에 대부분의 발주처가 저는 경호처였다는 것도 되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네. 그다음 업체. 네, 그 다음 업체 스토리 ENG. 이거 강진구 기자께서 직접 취재하셨던 업체죠. 네. 대통령 내부 사무실과 상황실 그리고 등 공사를 했던 업체고요. 경호처에서 이제 수의 계약을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등기부 등본을 뜯어보니까 이사를 갔어요, 이전은. 그러니까 원래 스토리 ENG가 스토리 건축에 뭔가 이렇게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데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취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 ENG가 사무실을 좀 옮겼더라고요.
있어요. 일산 동구에서 덕양구로 옮겼군요. 아, 고양 네. 이 시기가 또 2024년 12월 네. 27일, 계엄 이후입니다. 24일. 예, 그러니까 계엄 직후네요, 또 이거 네, 공교롭게.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스토리 ENG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실과 공사를 할 당시에 조셉 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죠. 네. 그런데 박근혜 대구사저도 공사를 했었고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되게 많이 땄어요, 여기는 네. 수의 계약을. 맞아요. 네. 이랬던 업체였는데 여기도 찾아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스토리 ENG 간판도 없었어요. 아. 그리고 딱 봐도 왜 그런 오피스텔 같은 데 있잖아요. 굉장히 그 왜 한 원룸 사이즈 정도의 딱 그런 사무실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그 공장형, 창고형 공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한 6층 정도 됐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트럭을 가지고 타고 물건을 바로 이제 실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창고형 공장이라서 그때 사무실 앞에 가니까 스토리 ENG 로고가 박힌 트럭도 한 대 있었고 당연히 간판도 있었죠. 간판이 없어서 제가 관리실까지 따로 찾아가서 거기에 꽂혀 있는 우편물이 네. 오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스토리 ENG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은 없었고, 네, 그 대표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통화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분에게 과거에 이제 저희가 취재했던 거 중심으로 좀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많이 안 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도 지금 어쨌든 그 재판 중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이때 이분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은 여러 공사들 그동안에 따는데 대부분 다 그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 허위 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해서 공사비를 맞아요. 부풀려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20억 넘게 아마 그 세금을 이제 포탈한 혐의가 적발이 돼서 국세청에서 네, 네. 그랬는데 이런 업체한테 대통령실이 공사를 또 맡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뭔가를 네.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의심이 되는데 네. 이 정도 규모의 포탈인데도 조세 포탈인데도 구속이 안 됐어요. 불구속으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첫 통화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예. 네. 이게 여보세요? 네, 김지은 대표님이시죠? 어디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뉴탐사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이사하셨더라고요, 스토리 ENG.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 인테리어 하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의혹이 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16억 수의 계약으로 맺어진 거는, 그때는 혹시 어떻게 맺게 되신 거예요, 계약을? 계약이요? 발주처에서 네. 계약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으셨던 거죠, 당시에. 대통령실? 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신 게 네. 저한테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발주처에 여쭤보시는 게 좋으실 텐데 그 당시- 감사원 조사할 때 거기서 예.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예. 감사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네. 뭐 대표님께서는 그럼 그 후로는 뭐 그것 때문에 문제 되신 건 없으세요? 문제된 거 있죠? 어떤 거? 재판 받고 있죠 지금. 아, 지금 받고 있으세요? 네. 그 당시에 네. 열린공감 시절에 거기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취재했던 걸 보면 대표님 같이 동업하신 분께서 대표님께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좀 허위 계산서 많이 발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네, 맞아요. 네. 네. 아, 맞아요? 이거는 네. 네, 허위계산서 맞아요. 네. 아, 제가 네. 그 경찰 경우회랑 네네. 엮이면서 좀 안 좋게 끝났는데요. 그것도 뭐 그 동업자분한테 판결만 받아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재판은 그럼 지금 뭐 중앙지법에서 받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뭐 언제 예정돼 있으세요? 다음 공판 기일이 혹시 언제 잡혀 있으세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봐. 야, 네. 허위 계산서 발행 저거 인정해 주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진구 기자께서 직접 그 동업자 찾아가서 인터뷰했던 거 그 좀 길게 인터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토막으로 짧게 한번 보고 올까요? 어떤 업체였는지. 네. 이전에 지금 이제 뭐 그 조세 클루 그걸로 인해서 김지훈이가 엄청 여러모로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스토리 건축을 먼저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ENG를 갖다가 이제 설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조금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JK인가 뭐라고 또 법인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아직도 JK 명함을 써요. 김지훈이 88년생 김지훈인데 그 JK 건설이 아마 70인가 아무튼 그냥 유명 인인데 거기가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전문건설은 면허만 있었지 종합건설은 면허가 없었단 말이에요. JK건설이 종합건설이에요. 어느 순간에 명함에다가 JK건설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남의 이름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사칭 그렇죠. 여기저기서 커넥션이니까 허위계산서 가지고 이제 매출액도 많이 늘려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인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냐면 사람들 말로는 뭐 이제 경호처에 아는 뭐 이제 지인이 있어서 예, 이제 밀어줬다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호처에 아는 지인. 네. 네. 경호처 아는 지인 그리고 경찰 동호회 이게 좀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ENG는 확실히 이제 김건희 씨보다는 그 경호처, 그러니까 경찰 출신에 이제 있는 그 경호처 경찰하고 연결이 되는 네. 뭔가 경호처 직원이 결국 좀 경사비를 부풀려고 좀 개인적으로 좀 해먹으려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공사 발주처 자체가 경호처고.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또 감사원에서 그래서 제대로 지적이 돼서 맞습니다. 지금 요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만큼 이 윤석열이 있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강이 그만큼 곤란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네. 계속 그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 허위 계산서 발행하고 막 이랬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그럼 정말 이 업자들이 다 너무 간이 큰 거예요. 대통령실을 상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네. 됩니까? 네. 그러니까 더 큰 백이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업체들만 골라서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의심하는 게 굉장히 더 합리적이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미 이제 그 한 20억 이상의 그 조세 포탈로 이 스토리 ENG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수사를 했었던 고양 경찰서에 제가 수사과장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의지를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 정도인데 이걸 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죠. 네. 그래서 김지훈 씨랑 얘기했던 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감사 결과도 좀 반쪽짜리 보고서였다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반쪽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원에서 다 얘기하긴 했거든요. 네. 네, 숨기는 거 없이. 숨기는 거 없이. 그래도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 누구 통해서, 그 감사원 자료에서 그런 건 안 나와 있었거든요. 누구 통해서 들어가셨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랑 친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누구랑 친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언론에 보도됐던 거 외에는 그 후로는 대통령실이랑 다시 뭐 계약을 맺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대통령실이랑도 민사소송 중이에요. 사실 저도 그닥 지금 현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혹시 그래도 저희 쪽에 그 당시에 보도했던 것 중에 난 이런 거 해명하고 싶었다라거나 뭐 더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네네. 건강하십시오. 네. 판 잘 받으시고요. 근데 이분이 저 사실은 우리한테 오히려 제보를 해라. 제보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의원한테 다 얘기를 했다. 이 정부 별로 안 심지어 좋아한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진구 기자가 알 거다. 근데 모르신대요. 모르는데. 예. 대충 네. 둘러댄 거죠, 뭐. 아, 근데 네. 뭔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실하고는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내용, 제지했던 내용, 요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아까 그 문제가 됐던 그 창호공사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토리 ENG가 공사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그 소리 ENG가 수주했던 금액이 한 16억 정도고 이 방탄 창호공사 설치할 때 이게 이렇게 수익 계약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15.7억 그러니까 15억 7천만 원 정도를 네. 계약을 쓴 대가로 편취했다는 거잖아요. 편취했다. 네. 저거 그러니까 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저렇게 빼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활동을 했고 이 경호처 직원 무 부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런 일들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인 문제는 건데. 저 정도인데도 역시 이 건도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경호처 직원의 어떤 그 비위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또 다른 업체 같은데 경호처가 이전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도 뭔가 그 부풀린 행위가 있고요. 지금 74페이지 보시면 네, 공사비를 또 1억 원 정도를 부풀려서 뭐 이런 행위들이 있고 뭐 계속 그렇습니다. 뭔가 네. 여기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네. 저희가 간략히 추출해서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경호처 그 부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고발이 된 거잖아요. 아마 재판을 받고 있을 건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경호처장 그 사람이 누구냐? 김용현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청와대 이전 타스크포스 부팀장으로 단장격으로 활동했던 것도 김용현. 김용현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용현입니다. 네. 그럼 최소한 만약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브로커와 뭔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책임이 없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감사원 쪽에 계속 묻고 싶었어요. 누구누구 불러서 조사했는지.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지금 다 이것도 이제 비실명 처리해놓고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있고, 사실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진석, 무슨 뭐 윤재순, 뭐 이런 뭐 김용현 사실 불러서 조사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21g 보겠습니다. 네. 21g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게 없죠.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도 이제 그 공사했던 그런 업체였고,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도 후원업체로 들어있던 그 21g이었죠. 그래서 김건희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짙었던. 근데 감사원에서는 21g은 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감사 때 김태형 대표를 계속 출석하라고 불렀지만 계속 번번이 불출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동행명령까지 내려서 의원들이 찾아갔지만 잠적했죠.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동행명령 시키겠다라고 야당 그때 민주당에서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퇴장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의혹이 그렇죠. 있어서 대표를 부르겠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퇴장을 합니까? 네. 자, 여기 한번 찾아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1g이죠. 안녕하세요. 21g. 아, 예, 저 유통사 권지현 기자인데요. 네, 대표님 혹시 계시나요? 아니, 대표님은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이렇게 혼자 계세요? 21g 아직 없이 운영하고 계신 거죠? 아, 네.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여기 김건희 씨랑 여기 대통령 관계가 아니 이렇게 그렇게 김태형 대표님! 김태형 대표님 차량이 여기 있는데요. 잠깐 나오시죠.
네. 아까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저기가 계단이 좀 위험하잖아요. 네, 넘어질 그런데 뻔했습니다.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량에 번호가 부착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입력시켜서 카톡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 누군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김태형 대표더라고요. 김태형 대표. 네,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차량 여기 있는데 왜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찾아갔을 때 김태형 대표 차 옆쪽에 그 신세계 그 백화점의 VIP 그 고객들한테는 맞아요. 그 네. 파킹 할 수 있는 그 표가 붙어 있거든요. 차량을 그게- 좀 바꾼 것 같아요. 아, 바꿨군요. 그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연간 1억 원 뭐 이상 이렇게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건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나마도 다누림 건설 지금 행정제재 받았죠. 네. 그리고 스토리엔지 재판받고 있죠. 21g 도대체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것 보셨을 겁니다. 2022년 5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말에 마무리됐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죠. 이 21g이 행안부와 계약을 맺기 전부터 공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이 21g과 1차 수의계약을 통해서 12억 2,400만 원 이렇게 체결하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종합건설업체인 원담 종합건설 그것도 제주도에 있는 회사예요. 여기랑 7월 1일 날 21g과는 1차 계약을 변경 체결하고 그리고 8월 16일 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원담하고 2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계약은 건설 면허가 없는 21g하고 한 개 문제인 거고 2차 계약은 실제 공사를 진행한 21g에게 정산하기 위해서 원담을 동원해서 공사 대금 처리를 한 이런 불법과 불투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21g하고 원담 종합건설은 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과 사실이 다른 혐의가 있는 데다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과 수치, 장부를 또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적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뭔가 뭐 대통령실이며 경호처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강큰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그렇게 허위 계산서 발행하고 막 하도급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고 거기다 21g은 도대체 지금까지도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